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와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부평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픈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도 그 흔적 중 한 곳인데요. 일본인 주재원들과 일본 언론인이 미쓰비시 줄사택을 찾았습니다.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원형 보존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줄사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낡고 부서진 미쓰비시 줄사택. 좁은 줄사택 사이길로 오랜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습니다. 볼품없는 줄사택이지만 사람들은 부서진 잔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부평 주민들의 도움으로 줄사택 내부도 들여다봅니다. 이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연결됐다 그래서 줄사택이라고 그럽니다. 네, 전부 다 연결이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칸만 이렇게 네. 나눠졌다 그 말이죠.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과 일본 언론인, 그리고 한국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이 미쓰비시 줄사택을 방문했습니다. 부평에 남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축물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 미쓰비시 줄사택. 일본인들은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どういう人がいたというよりはこういうところに住んでいて当時どれぐらい大変だったか寒かったとかただそれがその当時普通だったのかもちょっとわからない知識の外なので、その辺のやっぱり知識がないとこういうところで頑張ってたんだなっていうのは感想ですね。純粋に歴史的な建物として一部分でも保存されれば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일부를 헐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동주민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은 모두 6개 동. 이 중 4개 동은 주차장 건립을 위해 곧 사라질 처지입니다. 보존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보존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아직 가능성이 있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다. 네. 이거는 문화로 봐야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다가 보존 운동을 이제 벌이는 네.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최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꼭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천고 학생 519명은 수탈당한 우리의 아픈 역사라고 표현하며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 줄 것을 부평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방식을 두고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미쓰비시 줄사택 일본인들이 찾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찾은 건가요? 네,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에는 6가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중에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제 주민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주재원 등 이제 특색 있는 건축물을 탐방하는 모임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이 이 미쓰비시 줄사택에 이제 관심을 나타낸 거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의 이제 거주자와 이제 연락이 닿게 된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과거 한 차례 이제 일본인들이 미쓰비시 줄사택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인들은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지어진 건물로 많이 낡았지만 당시에 이제 건축 기법들을 둘러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들은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이제 둘러보다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현재 이제 일본이 그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때문에 현장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민감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오고 갔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미쓰비시 줄사택이 보존되길 희망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네. 이게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평구도 이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좀 어느 진행 상황인가요? 네, 우선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이 6개 동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중에 4개 동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제 주차장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네. 곧 헐릴 계획이라는 건데요. 앞서 줄사택을 허물고 동주민센터와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군은 현장에서 철거된 이제 수습된 기와와 목재 등 이제 잔재들을 보존 처리해서 유물화 작업을 하는 아, 네. 네,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물화 작업을 거친 잔재들은 부평 역사박물관에 이제 전시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이제 부평구가 줄사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록하는 사업들을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정밀 실측 조사를 하고 기획화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아직 남아있는 두 개 동의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두 개 동을 그 지역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처럼 원형 보존을 할지 아니면은 허물고 어떤 그래도 뭐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남긴 어떤 시설로 남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할 그런 저희가 상황인 것 계속해서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뭐 네.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보존을 할지 아니면 뭐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2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 개통했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사상 처음으로 뱃길 유람선에서 열렸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지난 보도 내용부터 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운하로 지난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 아라뱃길. 현재 연평균 물류 운영은 70만 톤으로 예측 대비 1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운송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낮은 물동량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예상보다는 물동량이 안 나와서 실제로 한 2조가 되는 돈을 들여서 이 18km 이 운하를 만들어 놨는데 운하가 거의 물류 기능으로서는 거의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방안으로 떠오른 건 관광. 하지만 눈길을 끌만한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간히 크루즈 운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조로운 노선 등을 이유로 관광 특화로 연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크게 독특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걷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대회라든지 그 기능을 살린 마라톤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라뱃길을 자꾸 노출시켜줘야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의 관련법과 제도 등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중복된 규제가 뱃길 개발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이 법과 제도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물류와 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연구 용역 등을 거치는 한편 내년까지 뱃길 활성화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이정아 기자, 이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사실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선상에서 열렸네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네, 앞서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유람선 안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 아쉬웠던 건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아라뱃길의 주변 경관을 뭐 둘러볼 그런 여유는 없었는데 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경인 아라뱃길 발전 방안에 대한 발제문 또 뒤이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와 계양구처럼 이 관계부처가 모여서 함께 토론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운하로 지난 2012년 5월에 개통했습니다. 애시당 쪽 물류 기능을 목표로 개통을 했는데요. 현재 연평균 물류 운영은 70만 톤으로 예측 대비 1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운송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낮은 물동량에 고민이 커진 겁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어쨌든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경인 아라뱃길에서 최대 고민이 뭔가요? 그게 지금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일단 관광 활성화였습니다. 이 낮은 물동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곧 관광과 활성화다 이런 답이었는데 네. 하지만 눈길을 끌만한 기능은 아쉽게도 아라뱃길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간간히 뭐 크루즈 운항이 이어지고는 있지만요. 이게 단조로운 노선 때문에 관광 특화로 연결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관광 활성화만이 답이지만 또 그렇게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건데 이 경인 아라뱃길 관련법과 제도 등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규제가 곧 뱃길의 개발을 막고 있다는 건데요. 경인 아라뱃길은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서
하천법과 또 공원녹지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경인항 무역항 지정에 따른 항만법에 근거한 시설 규제,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의한 용도 제한 등 중복 규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또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주 운수로를 따라서 숙박이나 관광 또 판매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을 따라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또 항만법이 중복으로 적용이 돼 있고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까지 겹쳐져 있어서 아라뱃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네, 저도 이 경인 아라뱃길 취재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규제 때문에 그렇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기존에 이 한강과 아라뱃길을 잇는 또 유람선 코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포만을 오가는 현재의 운항로가 아니라 한강과 아라뱃길 구간이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네. 원래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이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운항하다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서울시와 또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현재는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이 핵심이 된다면서 김포 관문에 막힌 상태를 풀어서 관광 명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네. 특히 지난 10월에는 전국체전의 인천 선수단이 이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 여의도로 입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민단체로부터는 이게 일회성 이벤트다 뭐 이런 비난을 피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전국체전 10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토론회에서는 실제로 이때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더욱더 경인 아라뱃길에 물길을 개방해서 넓혀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물류와 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거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뱃길 활성화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후속 보도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조는 불안한 고용 여건과 과도한 업무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한국 GM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사고 경위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이제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이죠. 이제 한국GM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47살 A 씨가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을 하기 위해 이제 출근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무 투입을 좀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잠깐만 쉬고 있어라 하면서 이제 그 관리자가 잠깐 둘러보고 있는 사이에 혹시 좀 몸이 나아졌을까 싶어서 이제 찾아갔더니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이제 인근 병원으로 이제 신고를 했고 이제 구급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이제 시신에 대해서 국립 그 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국과수는 이제 1차 이제 구두 소견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 라는 이런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런데 노조가 이게 열악한 고용 여건과 과도한 업무를 사망 원인으로 본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 3일 이제 한국GM 비정규직 지회가 지역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같이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요. 한국GM이 경영난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가 된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많은 보도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면서 2년째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번 보도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지난해 9월 한국GM이 이제 부평 2공장을 그 이제 물량 생산 물량 축소에 따라서 2교대에서 이제 1교대로 축소를 했죠. 당연히 인력 축소가 불가피했고요. 그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인력 감축의 제1 대상이었습니다. 이때만도 한 150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고인이 된 A 씨는 2006년부터 한국GM 부평공장에서 파견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는 이때 1교대 축소 당시에 계약 해지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은 이제 순환 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는 격월로 무급 휴직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한 달은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월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가정에 있는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일자리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살아왔던 그런 상황인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와중에 이제 11월은 이제 일하는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11월은 또 참 아이러니하게 한 달도 못 쉬고 또 일을 한 겁니다. 하루도 못 쉬고. 예, 하루도 못 쉬고 이제 계속 네, 일을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축소됐던 부평 2공장이 물량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다시 2교대로 확대될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A씨가 이제 그 도장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도장 관련된 숙련공이었는데 2교대 확대를 앞두고서 이제 미숙련자들이 이제 투입을 돼야 되다 보니까 교육을 숙련공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라인을 타면서 일을 하다가 그 이제 휴일이나 이런 쉬는 시간대에는 교육자로서 또 교육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일은 힘들지만 이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아프지만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노조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리고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를 당해서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직접 또 봤잖아요. 목격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격월로 또 무급 휴직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잘릴 수 있다라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문제 때문에 쉬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 52시간이 시행된 현 노동정책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요건들이 A씨의 이제 심근경색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노조의 주장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노조의 주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히려 며칠 전부터도 그랬고 출근 당일날 아침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던 환자인 이 친구가 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사고 당일날까지 출근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잔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고인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A씨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장 업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A씨가 이제 숙련공으로 비숙련공들에게 이제 그 도장 교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도장 업무를 하려면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마스크 또는 이제 방독면이 필수예요. 네네. 유해 물질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현장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을 하면 교육을 받는 노동자들은 이제 그 마스크를 썼다라고 해요. 근데 교육을 하는 A씨는 방독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교육을 하려면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때문에 이제 그 도장 교육을 하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각종 유해 물질이 그대로 이제 A씨에게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이 돼서 이제 흡입됐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노조의 주장인데요. 이런 상황이 A씨의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대 스프레이 작업을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신나를 뿌려가지고 이것을 다 씻어내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게 안 시키니까 에어를 뿌리게 되는데 에어압 때문에 신나나 각종 유해 물질은 전체적으로 비산되는 조건에서 본인은 보호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왜냐 그러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코멘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할 노출 기준치가 150ppm인데 저희 예상 키로는 최소 10배에서 수백 배까지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장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 장비까지 착용하지 않았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국 GM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국 GM은 이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 사고를 두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획 중인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